안녕하십니까. 개고생 4탄 우리 개원 입지의 2부 생각보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2부로까지 왔습니다. 역시나 우리 김경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교 신도시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대표 병원 전문 컨설팅 대표 공인중개사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장편한 외과 엉덩이 대장 개고생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의사들을 위한 개고생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이성근입니다. 자, 2부 얘기인데요. 자, 이제 1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입지가 엄청 중요하다. 70% 차지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네. 좋은 입지를 찾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아주 엑기스적인 내용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정했으면 이제 임대인과 음흠. 건축주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어떻게 유리한 계약을 할 그렇죠. 것인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김경수 대표님이 알아서 많이 해주시는데 네. 자, 그러면은 뭐 임대차 계약을 잘하는 방법은 네.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음흠. 임대 조건을 임차인이 유리하게 아하.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서 음흠. 임대 조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이제 임대료 많은 곳이 더 낫다. 네. 그래서 임대료 많은 곳을 가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거기는 선택은 했고요. 네. 만약에 거기는 했는데 그 임대료는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협상해서 밀당해가지고 최대한 낮추면 좋은데 낮출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주위 여건과 정확한 분석이 되고 나서 임대인과 이제 협의를 하면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죠. 임차인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비교했는데 뭐 3층에는 얼마던데 뭐 5층이라고 너무 많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든가 네. 아니면 일단은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접근을 하면 네,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네. 상가의 이제 임차인 우리는 임대인 임차인. 우리는 임차인이고 임대인. 임대인이 그러니까 상가 주인이 네. 아무래도 얘는 좀 뭐 좀 조사하고 왔네.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소위 바가지는 안 씌울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같은 업종과 병원의 그다음에 충수 면적에 비슷한 동종 업종을 분석을 해서 협의를 하면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진짜 네.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지역마다 다른 것 같고 옆에 상가 차이 한 개 상가 차인데도 좀 다른 것 같고.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임대료 낮추는 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임대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렌트 프리를 좀 받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렌트 프리를 하면 네. 임대 기간 동안 공짜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받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뭐 저기 상가 주인은 거의 안 주려고 하잖아요. 보통 안 주려고 하죠. 네. 바로 입점함과 동시에 임대료를 받으려고 많이 하죠. 네. 제가 상가 주인이라도 안 주려고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반대 입장이면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도 최대한 받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석 달 받나요? 한 달?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2, 3개월 정도 2, 3개월. 받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테리어 하는 기간이 네, 있기 2, 때문에. 3개월 정도 걸리니까 맞습니다. 네. 그 기간은 이제 주인이 좀 봐주는 거죠. 네. 정말 악덕 이렇게 얘기하면 한 달도 안 주려고 하는 데는 네. 안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입점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재계약 때가 되면 또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네. 그런 상가 주인들은 조금 너무 좀 나중에 재계약할 때나 막 맞습니다. 갑자기 뭐 돈을 올린다든가 임대료를 올린다든가 네.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까탈스럽게 구는 분들은 네. 오히려 계약을 안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용인에 계약하려고 했다가 안 하려고 한 게 상가 주인 때문인데요. 네. 만났는데 뭐 돈 10원까지 막 계산하시고 뭐 그냥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문제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쨌든 상가 주인을 만나셔서 렌트프리 얘기를 하시고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주시면 좋은데 네. 저는 다 해주셨죠? 네. 다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501호와 502호를 쓰다가 이제 6개월 만에 확장을 하면서 503호까지 쓰게 됐는데 네. 503호 주인도 같은 주인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가의 주인이 같은 주인인데 저한테 얘기는 몇 개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렌트 프리 기간을
우리 또 김경수 대표님이 얘기하셔서 15일 늘으셨죠? 네. 15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15일 늘은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MD만 그것만 해도 200만 원이 네, 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 세이브해서요. 우리 공인중개 수수료 드리면 되는 거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렌트프리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약 조건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중요합니다. 특약 조건이요. 네. 계약서에서 기본 계약서 말고 이제 특약 사항을 넣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특약 사항이 공인중개사의 실력을 네, 네. 한가름합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을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그 과의 용도에 맞게끔 이 건물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중개를 하다 보면 대부분 많아요. 계약금 다 넣고 잔금까지 넣는데 이 병원으로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리생활 네. 1종, 2종? 예, 2종. 2종. 예, 2종인데 보통 중개사들이 그 건축물 대장만 보고 이거는 무조건 병원이 들어와서 개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개를 하는데 실상 잔금까지 다 치르고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병원이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프로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있습니다. 사이비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네. 계약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이 안 돼. 네. 병원 허가가 안 나면 일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들어간 상태여서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 손해볼 게 없죠. 네. 그래서 계약 다 했는데 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또 반환 청구를 복잡해요, 받아야 되는데 복잡해요. 예, 엄청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특약사항이 그렇게 넣는 거죠. 네. 이게 병원으로 개설이 안 되면 네. 그에 대해서는 상가 주인이 책임진다. 네, 책임진다와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손해배상까지 부분까지 넣어야 해준다. 됩니다. 네. 기지급 받은 금원은 돌려주고, 돌려주고 손해배상. 네, 왜냐하면 그 기간을 원장님 입장에서는 돈 벌어야 된다, 못 네, 벌었으니까. 뭐 2, 3개월 동안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특약사항 거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오. 그게 전문가의 차이군요. 차이입니다. 이게 의료 전문가와 아닌 거의 차이군요. 네, 차이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 특약사항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 네. 대부분 이거를 중개사 입장에서도 간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면서도 특약사항에 기재를 안 넣는 겁니다. 왜냐면 임대인이 불편할까봐. 임대인도 생각해야 예, 되니까. 임대인이 불편할까봐 이거를 하면은 계약이 이제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넣는.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이 문구를 특약사에 넣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어요. 사실은 원장이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공인중개사 특약사항으로 나눠주시면 정말 땡큐하죠. 저희가. 네. 그게 그 계약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이고 직접적인 이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재산을 다 시작도 하기도 전에 이제 다 날려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경수 대표님은 장편외과 개원하실 때요. 간판도도 특약사항을 넣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간판까지 신경 쓰셨어요. 네. 여기 간판이 하는데 이 자리가 우리 장편외과가 쓸 수 있게끔 해준다. 네. 이런 것도 조건으로 넣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물론 개원하고 나서 또 수익과 바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개 확인 설명 후면은 안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가게 운영을 해봤고 네. 그런 입장이라서 이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최대한 간판을 많이 달 수 있고 좋은 위치에 달 수 있으면 그만큼 환자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는 이제 체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좀 세심한 부분인데 그거 말고 또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계약 갱신 때 네. 맞습니다. 임대료 수수료 상한 금액을 정해주신다는 게 네. 특약사항으로 맞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네. 지금은 법적으로 얼마 이상 상한을 못 올리게 돼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률이 없었는데 그때 그런 걸 넣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5년 그래서 우리가 네. 어떻게 했나요? 5년 동안 5년 올리지 동안, 않고 예, 올리지 않고 동결하고 동결하고 5년 후에는 5% 이내에 5% 이내에 네. 임대료를 인상한다. 예, 증감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사실 맞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네, 개원하는 그 임차인 그리고 사업을 하는 이 원장님 입장에서도 사실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병원이 잘 되잖아요. 병원이 나름 잘 돼서 하면 맞죠. 무조건 올리거든요. 제가 임대인이라도 무조건 올립니다. 왜냐면 네. 다른 데로 못 가거든요. 네, 못 그러니까 갔습니다. 뭐 1년, 2년 지나서 계속 이제 네.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네. 건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그렇게 넣어버리면 네. 5년 동안 저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 금액으로 규모가 이제 매출이 올라가도 잘 돼도 올릴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동안 네. 5년에서 10년 사이에도 5%밖에 못 올리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올라봤자 뭐
뭐 100만 원 5%면 5만 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만 원에서 105만 원 내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두 다리 뻗고 지내실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게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볼 네. 때는 김경호 대표님 만나야 돼요. 밖에 그 의료 쪽 전문가를 네. 아니면은 네. 이런 특이한 상황 못 넣는 것 네, 같거든요. 이제 이런 특이하게 만약에 기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개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많이 안 넣는 편이죠. 그렇죠. 예. 그거 말고도 뭐 소방시설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그 병원의 과 용도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건축 허가라든지 소방시설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예. 또 어떤 특이한 상황을 주로 그리고 이제 추가하세요? 나중에 이제 얘기인데 병원이 너무 잘 돼서 이제 직접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을 직접 지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이제 권리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월세가 잘 들어오는데 굳이 다른 사람하고 그 계약서를 안 바꿔주는 거죠. 이제 양도양수라고 하는데요. 예, 그 부분까지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면 상당히 이제 임차인이 나중에 잘 돼서 나갈 때 권리금도 받고 쉽게 양도양수가 되는 부분이죠. 예. 멀리까지 내다보시는. 네, 맞습니다. 사실 특양사항은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특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잘하는 방법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낮추고 렌트 프리 기간을 늘리고 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특약 사항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특약사항이 뭐 계약 이해 상황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은 사실 계약보다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유리한 조건으로 기재를 해줘야 또 개원하신 원장님들한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거죠. 사실 입주 계약할 때 생각하는 거는 진짜 두 개밖에 없거든요. 좀 싸게 하고 맞습니다. 렌트 프리 기간 길게 하고 요것만 생각하는데 네, 이제 알고 보면 이게 더 중요하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5년 뒤, 10년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임대인이 잘해주다가 나중에 잘 되면 임대인도 월세 부분을 뭐 배로 그다음에 3배로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규모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네. 뭐예요? 그럼 뭐예요? 월세 상한율이 5% 이내입니다. 아하. 예, 근데 그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상가에 대해서만 아하. 5% 이내입니다. 아하.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범위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사실 쉽게 얘기하면 주인분들이 마음대로 2배, 3배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그 상가의 임대료를 몇 프로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법률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장편의 외과는 그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금액이 높으니까. 네, 금액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특약 사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5년 후에 5% 이내로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거죠. 예. 그 옛날에 기사 본 적 있으세요? 뭐 족발집 사장님이 칼 가지고 네. 자살 시도하고.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그렇죠. 예. 이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니 죽자 네. 내 죽자 뭐 이렇게 맞습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하고 네. 얼마 이상을 못 올린다는 걸로 정해놨지만 맞습니다. 근데 규모가 큰 어느 정도 네. 저희가 이제 117평이니까 네, 이 정도 되면 네.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무조건 올려도 되는 네, 거죠. 무조건 2배, 3배 올려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그럼 됩니다. 특약사항을 안 넣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5년 후 이후에 2배로, 3배로 올리면은 그냥 그렇게 다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 사실 의사인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제 뭐 간단하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지역별로 그 범위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 월세가 있는 것처럼 보증금 월세 환산 금액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상가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는 거죠. 예. 쉽게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할 수 지역마다 좀 있고요. 금액이 틀리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5억, 어떤 데는 6억. 서울, 뭐 이렇게. 경기도, 그다음에 지방, 뭐 광역시, 수도권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간단하게 그 법률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5% 이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뭐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하면 다 나옵니다. 네, 얼마인지 나오더라고요. 그건 꼭 체크를 해서 그 계약할 때 특이하게 꼭 이 부분을 기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개원할 때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501호하고 502호를 두 개를 임대를 할 때 통으로 하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지만 맞습니다. 따로따로 계약을 해버리면 맞습니다. 네. 이게 각각의 501호와 502호는 각각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예. 네. 이거를 만약에 호실을
분리가 돼 있는 호실을 병합을 해서 쓸 경우에는 한 호실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보증금과 월세를 한 계약서에 쓰는 것보다는 따로 개별로 따로따로 쓰는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높습니다. 예.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네네. 저도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 상가차 보호법이 어떻게 되고 특약사항이 어떻게 되고 사실 이건 잘 몰랐는데 네. 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네. 중학교 수학을 해보니까 맞아요. 초등학교 산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잘 모르시겠으면 네. 공인중개사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시면 됩니다. 네. 좋은 공인중개사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고요. 근데 뭐 김경수 대표님은 좋은 공인중개사시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수수료 수수료를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잘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어떠세요? 그 의사한테 유리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노하우를 맨 마지막 질문. 네. 이게 너무 공개해주면 네. 혼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노하우를 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의사한테 좀 유리해지는 건가요? 그 저기 네. 뭐야 확정일자는 뭔가요? 확정일자는 위치를 정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이제 잔금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 건물이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보호를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호실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지 세무서 가서 받아야 되지만이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을 때 이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장편외과가 보증금이 이제 1억이니까 네. 이제 추가돼서 1억 5천이 됐으니까 네. 1억 5천이 되는 보증금에 대해서 네. 세무사에 네. 그쵸?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네. 나중에 여기가 이제 보도가 나서 경매가 경매가 넘어갔을 넘어가서, 때 네네. 내가 1억 5천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선순위로 보장을 받을 수 그럼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네, 확정일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업무를 이제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임대차 매우 간단합니다. 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세무서에서 이제 말 그대로 도장을 확정일자 날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원장이 가야 되나요? 아니면 해주시나요? 대리도 가능한데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를 내로 이제 원장님이 직접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내로 가실 때 아닙니까? 사업자도 세무사 내줍니다. 예, 지금 대행 많이 합니다, 요즘. 예. 그때 하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뭐 대행, 세무사라든지 중개사가 대행으로 많이 합니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아까 유리한, 이제 의사에게 유리한 임대차 계약이 어떤 거냐는 질문이 사실 아까 우리 충분히 논의가 됐어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뭐 임대료 낮추고 렌트 프리 하고 특약사항으로 좀 많이 넣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 때까지 받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은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예, 잘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상가 주인,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를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관계를 이렇게 해놓으면 5년 후, 10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뭐 월세를 그대로 동결을 한다든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상당히 잘해주시는 것도 뭐 계약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가 주인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한테 좋은 장소를 대여해주는 고마운 은인인 거고, 네. 또 제가 그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네. 예의를 지켰을 때, 네. 그들도 기분이 좋아서, 네. 네, 그냥 막 특약사항 막 넣어주고, 네네네. 뭐 렌트 프리 기간 막 좀 더 주고, 네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네. 관계가 좋았을 때, 네. 나중에 또 재계약할 때도 좋고,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상가 주인 딱 2번 만났거든요. 네. 처음에 계약할 때 한 번, 네. 그 다음에 확장했을 때. 때 503호 확장했을 때 한 번. 네. 사실은 상가 주인하고는 그렇게 뭐 자주 만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볼 일이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뵐 때 뭐 깍듯하게 또 예의를 지키고 네. 또 대우하고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네. 그러면은 네. 뭐 계약 조건이 또 유리한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또
바로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서로 유대관계를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경 대표님하고 너무 좋은 얘기, 주옥 같은 얘기가 많았는데, 네. 입지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좋은 입지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입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계약은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유리한 계약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 네.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네. 개원을 준비하는,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 입지 관련해서 또는 계약 관련해서 뭐 해드리고 싶은 그런 뭐 마지막 얘기가 있다면? 일단은 소중한 재산이 전 재산이 들어가서 보통 그 개원하시는 전문의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투입을 해서 개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입지가 잘 됐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이 또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면 그것도 상당한 나중에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지역을 정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 병원 쪽 컨설팅 전문 그 대표 중개사한테 경험이 많은 중개사한테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아우러져서 좋은 입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제가 정리를 하죠. 기승전 김경수 대표. 예. 사실은 이제 입지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또 자료를 올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고요.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 또 나름대로 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좀 생길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약속드리는 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의 이제 개원 또는 주위에 있는 개원 관련해서의 경험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개고생으로 저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고, 김경 대표님은 저한테는 은인이기 때문에 조금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PR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전문한테 맞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위 동료 의사들 보면 공인중개사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하시고 돈 날리고 계약 잘못해서 후회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공인중개사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결혼할 배우자 선택하듯이 공인중개사 선택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개원할 때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잘 만날 필요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좋은 분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기회를 통해서 김경수 대표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차후에 또 우리 기회가 되면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우리 마지막 우리 공식 우리 개고생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우리 PR 광교 W 스퀘어 그렇죠? 어디 상현역에 있으신가요? 네, 상현역에 위치합니다. 굳이 상현 아니더라도 용인 아니더라도 전국 뭐 경기도는 다 경기도 서울 뭐 지방은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요. 경기도 서울권에서 뭐 병원 개원을 하는 전문의 원장님들 있으시다고 하면 광교 신도시 상현역에 있는 W 스퀘어 공인중개사를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시장 분석, 배우 인력 이런 거 다 파악해 주실 거고, 좋은 입지도 선택해 주실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계약까지 연결시켜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설팅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하세요. 그냥 한번 연락해 보세요. 연락해서 손해볼 거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얘기 들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개고생 오늘 이제 4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입지가 워낙 중요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외과 전문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이상건이었고요. 네, 병원 전문 컨설팅 공인중개사 대표 광교 W 스퀘어 김경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